이 이야기는 황진이, 이매창 등과 더불어 소위 조선의 3대 시기로 추앙받는 기녀 운초 김부용을 중심으로 그녀의 천부적인 여류문인으로서의 삶과 지난한 생의 흔적이 담겨있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의 인생 여정 속에는 무려 59년 연상의 지아비를 맞아 생의 끝까지 변치 않는 연모지심으로 세간에 큰 울림을 주었던 조선 역사상 전대미문의 파격적인 러브스토리도 한 축을 이루고 있어 여기서는 단순히 그녀의 문학적 재능에 앞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인드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본 무대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부득이 한글이 아니라 당시에 썼던 한시를 원문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자, 이제 됐느냐? 네 요구대로 관악 관속들은 모두 물리고 일부러 정청이 아닌 이곳 동헌으로 불렀느니라. 허니 일전에 내가 저지른 모든 걸 다 숨김없이 도설해야 할 것이야. 나으리. 아, 왜 또? 아니, 그게 아니오라. 그보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사온데 괜찮으신지요? 이런 놈을 봤나? 내 너에 대한 문초도 일체 면해주고 극비리의 그 연유를 들어보려 했거늘 어찌 엄한 시간만 허비고자 하느냐? 니 만약 그럴 양이거든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게야. 나으리, 혹 주초 위왕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뭐? 뜬금없이 주초위왕이라니. 예, 나으리. 그때 소격서 격파를 주창하던 조광조 일당을 몰아내려고 조만간 조씨가 왕이 될 거라며 나뭇잎에다 꿀물로 파자를 써서 퍼뜨린 그 파행 하나가 종래에 큰 사화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죠. 그 제법이구나. 그럼 구사를 다 알고. 근데 그 얘긴 갑자기 왜 하는 것이야? 다소 황망하오나 작금에 저희 성천거울이 맡고 있는 형세 또한 그 못지않게 아주 위중하다 생각기로 감히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그래서 고작 그 때문에 그날 밤 좌수영감 댁에 침입해 그 난리를 쳤다 그 말이냐?
그것도 그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분이 쥐고 있던 두 산자루만 두 동강을 내고 돌아왔다. 고작이라뇨 나으리. 쇠네 작금에 우리 성천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사옵니다. 네 이놈! 겨우 그 위중하다는 말 한마디로 너의 지난 처사가 다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으리. 그 전에 내 듣기론 네가 검을 휘둘렀을 때 그 창호의 먹물이 잔뜩 튀겼다고 들었다. 맞느냐? 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못난 놈. 그건 곧 내 도금의 중추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야. 내 그리 가르쳤더냐? 송구합니다 나으리. 넌 아직도 멀었다. 어차피 예약하곤 거리가 먼 놈. 앞으로는 의술하고 무술 수련회나 더욱 매진토록 하거라. 예, 나으리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일개 약방 기녀로서 그만한 무예라도 갖췄다는 건 참 대견하다 하겠다만, 근데 그 네가 말하는 그 위중함이라는 게 그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 나으리.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민구스럽사오나 지금 이곳 향청의 좌수영감은 당신의 별감들을 동원해 우리 성천 고유의 향도를 망가뜨리려 아주 은밀히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좌수께서는 한때 이조 판서까지 지내셨던 큰 어르신이시다. 아무리 낙향을 해 계신다 해도 그런 분이 감히 향청을 내세울 것 같은 짓을 벌이시다니. 그 당치도 않은 얘기야. 나으리, 아무리 몸에 이로운 약초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선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는 법이옵니다. 게다가 사람의 본성이 대부분 겉과 속이 다름은 만고불변의 이치가 아니오일까? 나으리께서는 어찌 그리 매사에 고지식하시기만 하시고 저들의 그 같은 기망마저 감각고자 하시는지 솔직히 저희 청껏들로선 그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라? 고지식? 이런 고야 놈을 봤나? 좋다. 그래, 대체 그 어르신이 은밀하게 무슨 일을 도모하셨다는 것이냐? 나으리, 저들이 작금에 우리 성천 관할을 어떻게든 탄핵하려 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하면 그 연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연유가 기가 막힌 게 글쎄, 부산 아리께서 관내 천민들이나 양민들에게만 지나치게 관대에 대해주시는 바람에 자기네 양반들 지위가 갈수록 약화될 것 같아서 그런 거라니. 세상에,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요? 뭐라? 이거야 참.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관기들로 하여 관내의 모든 기방 출입은 물론 모든 양반댁 출입까지 허하도록 민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세상 천지에 이런 법조가 또 어디 있겠사오니까. 이거야 점점. 그게 사실이더냐? 셋네, 감히 부산하리께 어찌 거짓을 고하리이까. 이는 곧 나리를 위시해서 저희들 모두를 능욕하려는 처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이런데도 나리께선 그저 관용으로만 저들의 행위를 묵과하실 것이옵니까? 난 그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나. 하기야, 나리께서 부임해 오시기 전에 전임 사또도 그저 그분의 눈치만 보며 매사를 유야무야 해결해 오긴 했었죠. 헌데 이럴 때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그를 바로잡으려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요? 이거야 참. 나으리, 특히 저희 관기들의 양반댁 출입을 종용한다는 건 당장 그 주된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뻔히 알만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아이고,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 좋다. 그 무슨 일이든 그 물증이 그 사실의 근거가 되는 법. 하면 그 정좌는 있는 것이냐? 예, 물론입죠, 나으리. 그래. 할아버지. 그 뭐야? 그래.
나으리, 그 통지문은 좌수영감이 별감들을 시켜 당신의 문화 유생들에게 손수 지시를 내린 극비 통문인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거기엔 민성 조성을 위한 수단부터 시기, 유생들의 신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지요. 아니, 이게 진서라면 이 극비 중에 극비일터, 넌 이걸 어찌 구한 것이냐? 그 통문을 받은 유생집의 하인 하나가 마침 여기 순행 오라비와 잘 아는 사이라서 그래. 뭐 어쨌든 오라버니가 어찌저찌해서 몰래 빼내왔다고 합니다요. 그래? 그 참 용하구나. 그리고 거기 보시면 좌수영감의 수결도 분명히 찍혀 있음에야 그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렇구나. 이 참으로 참담한 일이로고, 이 하면 이를 어찌 한단 말이냐? 부용 화발 만지용이요 인도 부용 승첨용이라. 부용화 곱게 흐드러져 온통 붉은 연못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이 몸보다 부용화가 더 곱다고 이르누나. 금이루종 재상과이니 여하인 불간 부용인저. 오늘은 우연히 나 홀로 방죽을 거니노니 사람들은 어찌하여 꽃은 아니 보고 나만 흘겨보는고. 이 가히 너다운 글이로다. 자신의 천하절생 미모에 대한 자부심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리 그려내다니 참으로 앙큼하고 귀엽기가 짝이 없는 글이 아니더냐. 그래, 역시 운천우는 저로다. 좋다. 하면 나도 너의 글을 받아 한 수 지어보마. 성천의 어여쁜 기생, 아리따운 비단치마, 폭폭이 춘풍이요 걸음마다 향기로다. 방학무의 금사무 어울려 돌아가니 마치 강선루에 선녀가 강한 듯하구나. 어떠하냐? 시제는 승첩용연이라 짓겠노라. 나으리, 그래, 왔느냐? 내 잠시 옛 생각에 졌다 보니 이 괜시리 아련한 마음이 드는구나. 나으리. 그래, 그 어찌 됐느냐? 그 순행이는 아직도 그 유생직광에 갇혀 있다더냐? 예, 나으리. 아마 당시 그 댁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문초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디 쉽게 드러나겠습니까요? 그 댁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겠고요. 순행오라버니 겉으로 보기엔 여러모로 모자라고 천치같이 보이지만 자기 주장이나 우직함만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 조선에선 그만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잘 아시질 않습니까? 그래, 그 나도 잘 안다만 그래도 이 걱정이 앞서는구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아마 저쪽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나 천한 강기 따위가 감히 그런 일을 벌였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테니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요.
오냐? 그래, 알았다. 아, 그건 그렇고 넌 의녀 취재 준비는 어찌 돼가고 있는 거? 그 한양으로 전이감 취재를 떠날 날도 머지 않았을 텐데. 나으리, 쇳내야 본디 약방기녀가 아니겠사옵니까? 물론 내 이녀까지야 언강샘심 꿈도 못 꾸겠지만 적어도 해민서 의녀 정도는 얼마든지 득할 자신이 있사오니 그것도 그리 심려치 마십시오. 녀석, 그 배포 하나 두둑하구나. 그 너와 부용이가 어릴 적부터 진 자매처럼 자랐다더니 그 서로가 서로를 닮아서 그리 당돌해졌는지도 모르겠구나. 좋다. 네, 한번 믿어보마. 대신 음. 쇳내가 없는 동안 제 오라비와 부용이는 나으리께서 꼭 좀 건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놈, 네 지금 누굴 겁받고자 하는 것이냐? 나으리. 너도 알다시피 이 향청이란 본디 관아의 업무를 경계하고 관내의 향리들을 감찰하는 우리 향촌 최고의 민정기관이니라. 하오면 전국에 그런 향청들을 관리하는 경제소가 있질 않습니까? 차라리 그곳에다 상소를 올려보면.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경제소가 어디고 이미 끼리끼리 다 손이 뻗쳐있기 때문에 그 어림도 없는 소리다. 게다가 향청의 좌수직은 삼정승이와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그러니 내 걱정이라는 게 아니냐. 나으리, 비록 궁여 지책이긴 하나 소녀에게 한 가지 방도가 있긴 있사온데 나으리께서는 어찌 생각하실는지. 뭐라? 방도가 있다? 예, 나으리.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재이가 아닐는지요? 이제이라. 그 적을 적으로서 제압하겠다. 예, 나으리의 상전이시자 한때는 나으리께서 스승님으로 모시기도 했었다는 전 예조판서 김희양 대감이 계시질 않습니까? 지금은 그분의 양아드님이 금상의 부마도이로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면 거의 어명이나 진배 없을 터. 조만간 그분께서 이곳 평안도 감찰사로 부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분께라도 어떻겠죠? 그 얘기 나도 안다. 허나 그 어르신께 어찌 그 같은 일을 사사로이 운운한단 말인고. 나으리,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질 않습니까? 아, 나으리. 뭐 하기야 그분도 부용이를 모르시진 않을 터. 비록 이제이까지는 아니어도 그 죄인 하나쯤을 구할 수 있는 방도는 그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예? 그분이 우리 부용이를 알고 계시다니요? 아니 어떻게? 오래전에 그분이 이곳 평안도를 시찰하러 오셨을 때 내 부용이로 하여금 문의를 겸해 그분께 시한수를 적어 올린 적이 있었느니라. 내 기억으론 아마 그분이 꽤 인상 깊게 눈여겨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그리 쉬진 않으셨을 게야. 예, 그럼 더더욱이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나도 내 나름 방법을 찾아볼 것이니 너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의녀 취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거라. 예, 나으리.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래. 감사합니다. 알면 됐다. 그래. 하여 저 둘을 나한테 맡기겠다. 예, 대감. 특히 부용이 좋아인 얼마 전 성천 백일장에서도 장원을 해 벌써부터 세간에선 성도 설교서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아이지요. 그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장한 일이야. 아, 하오나 자금의 저희 성촌에선 저 아이의 재능을 더 갈고 닦을 만한 기회도 없을 뿐더러 되려 온갖 잡스러운 일들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 감히 청컨대 부디 대감께서 저 아이를 거두어 주시어 향후 저 아이에게 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취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대감. 더구나 대감께서는 지금 평양감사로 계신 만큼 그 누구도 상하간의 위계를 의심하거나 망동을 하진 않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는 무슨 임시직이네. 그리고 난 이미 수년 전에 예판을 끝으로 모든 관직을 물러난 사람이다. 뭐 지금이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잠시 나와 있는 것뿐이고. 아 그래도요 대감. 어쨌든 나도 시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지도 않게 뛰어난 죄인을 곁에 두야 기쁘기도 기쁜 일이지. 그러나 그러한 공업은 감히 나 같은 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감. 게다가 자칫 그 일을 빌며 나이 어린 여색을 탐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취급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음세. 허니 어찌하겠는가. 아이고 대감. 나는 평생 거의 전부를 여색을 멀리하고 살아왔네. 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껏 안 해온 짓을 왜 새로이 하겠는가.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소녀 한 말씀 올려도 되올는지요? 뭐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소녀, 비록 기녀의 몸이오나 정조 많은 여염집의 안악과 결코 다름이 없다 장담할 수 있사옵니다. 헌데 대감마님께선 처음 배웠을 때와는 달리 여인을 봄에 있어 어찌 그리 육신의 허물만을 살피려 하시는지 송구하오나 그것이 저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사옵니다. 네? 이 녀석, 너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 18이옵니다, 대감. 방년 18세 꽃이로구나. 근데 듣던 대로 참 맹랑하기가 짝이 없는 아이가 아니냐? 뭐냐. 예. 내 그 점을 인정하마. 근데 그 바깥에 따라온 아이는 다리를 좀 저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아이인가? 아 예. 그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소관이 올려드린 상소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조금 다친 모양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니 그리 염려하실 것 없으십니다. 다행이로구나. 대감마님, 어서 좀 나와보시죠. 어떤 분이 나리를 찾아오셨습니다요. 뭐? 아니 얘까지 날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어여 나가 보거라. 예 대감. 그 소관 그 잠시 좀. 그래. 네가 보건대 이거 성천에서 유무사의 평은 좀 어떠한 것 같더냐? 예, 저희 성천 사람들은 부사나리가 누구나 자신의 친오라비와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지요.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신분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내 그럴 것 같았다. 저 친구 누차 승차를 권했건만 그럴 때마다 권력에 기댈 수 없다면서 사양을 하는 바람에 여지껏 종 3품에 머무르고 있질 않느냐. 아까운 인생은 대감마님,
부사나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온데 실은 소녀 부사나리의 천거로 오래전부터 대감의 글을 접하면서 마음속 깊이 대감마님을 흠모하고 존경해왔다는 사실을 아시오니까? 이 녀석. 옥구슬 일천섬을 쟁반위에 쏟아보니 알알이 동글동글 물나라 신선이 빚어놓은 한약의 짐대 없음이로세. 아니, 대감마님께서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오니까? 네가 오래전부터 내 글을 봐왔다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글은 네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썼다는 빗방울 하나하나의 영롱함과 청량함이 절로 느껴지는 우영당 청우라는 시가 아니냐. 예, 맞사옵니다, 대감. 그 고운 시기를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망극하옵니다. 너는 희, 서, 화, 무창기에 능통하고 머리까지 청명하다더라. 게다가 그 고운 용모에 품성까지 곱다하니 너야말로 천상에 비할 데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겠느냐. 과찬이시옵니다, 대감. 소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니다. 결코 과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평판 또한 그럴진데 내가 과연 너를 거두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대감, 소녀는 대감마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내리시든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참 소녀가 본디 기녀의 몸인지라. 아니다. 너는 기녀의 몸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한 그 글씨, 그것이 바로 너의 얘기다. 대감, 대감마님, 소녀 대감마님을 정말 흠모하고 존경해 왔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대감. 실로 묘한 인연이었다. 물론 당시로서는 연로한 양반이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나어린 저자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일은 사회통념상 일상의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그만큼 비일비재했었다. 그러나 거의 60년 정도씩이나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마음이 합치되었던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했으며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 그들의 서로를 향한 연정은 권세나 나이 차를 초월해 진심이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조정의 원로 중신의 그 같은 행태로 인해 민심의 동요를 우려했던 당시 임금이었던 순종이 은밀히 지미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조사해보고 그에 감동해 결국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내밀히 윤호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을까? 부끄럽사옵니다, 대감. 근데 네 아까 뭐라고 했느냐? 난 이미 희수의 나이로 8수를 넘기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몸이니라. 소녀도 이팔가인보다 3살이 더 많사온데 어찌 그러십니까?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한다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사옵니까? 무엇이라? 하물며 세상의 이치가 그럴진데 지난밤 대감마님과 소녀가 나누었던 운우지정의 의미가 또 그와 어찌 다르다 할 것이오니까. 그래. 그리 보면 그도 맞는 말인데 싶구나. 세상엔 30객 노인이 있는가 하면 80객 청춘도 있는 법이 아니오니까. 소녀가 뵙기론 대감마님께서 그러할 뿐이실진데 어찌 그러십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옵소서. 그거 참. 홍엽에 붉어진 꽃이나 설화에 묻힌 흰 꽃이나 새봄을 맞이해 피는 꽃들은 다 같지 않았는지요, 대감? 내 일찍이 너를 봤건데 너의 시면엔 이미 봄물이 가득한 듯해 보였느니. 자자자 한잔하거라. 예. 뭐냐.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너는 시를 지을 때마다 유독 많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어느 때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지를 내서 간밤에 써놓았던 시전지조차 잃어버리기가 있었다니 그참. 대감, 술은 취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오니까. 술을 마시면 시상이 샘물처럼 치솟고 장자의 소유유 못지않은 희열로 전이를 정도인데 어찌 취중작시를 금하라 하시옵는지요. 내 금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해는 한다마는 혹여 지나친 술로 인해서 너의 취향이나 너의 성품이 잘못될까 그것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라. 송구하오나 대감, 선조대 정조대왕님께서도 불치묵이라는 말을 그리 자주 즐겨 쓰셨다 하지 않습니까? 불치묵이라. 취하지 아니하거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도 마라. 예, 대감. 그 얼마나 호탕하고 대장부다우신 말씀이오니까. 아, 그러나 그분도 자제를 하실 땐 철저하게 자제를 해오셨던 분이라. 아니, 불치묵이란 말 한마디로 폭주를 의뢰의 당연시해선 절대 안 될 것이야. 하오나. 예, 대감. 명심하겠사옵니다. 더군다나 너의 성품이 아무리 호방하고 거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라 조선은 엄연히 남존여비의 나라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예, 아옵니다. 하오나 남존 여빈이 출가 외인이니 삼종 지도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인네들을 속박하기 위한 굴레와도 같은 법도가 아니오니까. 호호, 이 녀석. 하물며 칠거지약을 사유로 문 여인네들을 벌하는 법도가 과연 올바른 도리일는지 소녀 그것도 의문이 드는지라. 그럼
넌 삼불거는 어찌 생각하느냐? 예? 칠거지약에는 삼불거가 있다. 그 첫째가 유소치, 무속이 불거라.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다. 둘째, 여공경 3년상 불거라. 부부가 함께 똑같이 부모님의 3년상을 치렀을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전빈, 천우, 부기 불거라. 전에는 가난했는데 혼이 난 후에 부자가 됐을 경우 아무리 칠거지약의 죄를 저질렀다 해도 야박하게 내쫓지는 못하게끔 되어 있느니라. 이래도 여인에 대한 일방적인 핍박이라고 하겠느냐? 대감, 그런 것들은 하나의 변설일 뿐입지요. 그러한 법제가 정당하다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밖에 더 되겠사옵니까? 내 일찍이 유사를 통해서 너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너의 성품을 알고는 있었다만 얼마니 아구까지 이 정도에 이르고 있을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대감, 한 잔 드시옵소서. 오야 오야. 좋구나. 옷 같은 얼굴에 얼음 같은 살결, 애틋하게 여의었건만 봄바람은 문 열매와 푸른 가지 돋우었다니 봄솥이 끊임없이 알려주니 한스러운 인간 세상 이별보다 나을지. 내 이 글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내 마음인 줄 알거라. 대감, 소녀 너무 좋아 가무파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 하찮은 것을 위해 이같이 고운 식기를 내려주시다니요. 아, 하치 않다니. 내 일단 내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아니 너와 내가 이제 한 몸이 된 이상 이제부터 너는 천한 기녀의 몸이 아니니라. 예? 아니, 기녀가 아니 되오면 혹 대감마님 댁에 종이 되는 것이옵니까? 에이, 네 날 어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조만간 알게 될 터이니 조바심하지 말거라. 아, 예, 대감. 아, 소녀 예전부터 대감마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사온데 지금 여쭤봐도 되올는지요? 그래, 뭐든 물어보거라. 소녀, 대감마님께선 소위 문도화빌론을 저어하시고 자유분방한 문체를 선호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사온데 혹 그 연유가 대체 무엇일는지요? 너 어찌 그 깊은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냐? 보면 볼수록 참 맹랑하기가 짝이 없는 아이가 아니냐? 대감, 그래, 문도 하빌론이란 모든 문에는 반드시 삼강오륜과 같은 예의지절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인 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결론은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도덕성의 예속을 강요함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이다. 예, 대감. 그리해서야 어디 보다 자유스럽고 보다 넓은 세상을 어찌 글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다. 아니 그러하느냐? 예, 소녀 생각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너의 글을 보면은 너의 글 또한 누가 뭐래도 거침이 없고 자유분방한 것이 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참 많더구나. 아니 앞으로도 너는 문도 하빌론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너답게 자유롭게 글을 쓰미 바람직하다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대감.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나저나 내 전하의 하명으로 호조 판서를 제수받아 곧 한양으로 가게 된 걸 생각하면은 난감하구나. 실은 소녀가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옵니다. 왜 아니 그렇겠느냐? 대감마님께는 감축을 드려도 수백 번 모자람이 없겠으나 솔직히 아직은 소녀가 기적에 얹혀 있는 몸인지라 만일 대감마님께서 저의 곁을 떠나신다면 네 심정 잘 안다. 허나 걱정하지 말거라. 내 아무렴 널 가만히 놔두겠느냐? 내가 한양에 당도하는 대로 널 불러들일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예, 대감. 부영아, 부영아! 네, 순행오라버니. 이 서신 대감마님께서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신 거야. 이게 무슨 서신인데요? 뭔진 몰라도 대감마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한양으로 떠나신 후에만 전해주라고 하셨어. 난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이게 뭐야? 속신? 이제부턴 내가 속신으로 기적에서 빠지고 면천이 될 거라고? 이게 정말이야? 게다가 대감마님께서 날 부실로 삼으시겠다고? 부실로? 대감마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얘. 아니야. 근데 왜 저작거리나 주막에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해민서 앞이고 주막이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그러고 보니까 의녀복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나왔네. 이게 남들 보기에도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니? 너희 집 대감님이 지금 연금 중이라 외부 출입이 완전히 막혔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왜 그런지는 전혀 알려주질 않더라고. 무작정 다시 돌아가 있으라고만 하니 내 참. 평양이 무슨 지네들 이웃인 줄 아나 봐. 가르쳐줄 수가 없겠지. 지들도 긴가민가한 입장일 텐데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게 말이다. 내가 알기론 나라에서 명도 안 내렸는데 누가 헐릉에 있던 나무들을 싹 다 베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능이 엉망이 됐다고 누가 꼰질렀나 봐. 근데 그걸 명한 사람이 바로 호판 김이양 대감이었다는 거지. 뭐라고? 이런 미친놈들! 아니 그 말을 진짜 믿는다고? 그러게 말이다. 그분이 어디 그럴 일에 관여하실 분이니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들. 내 이놈들이 그냥. 아이고. 정말로. 네가 가서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대감이 써준 서찰 하나만 믿고 불원천 그 먼 길을 달려온 너도 정상은 아니야 얘. 그럼 어떡하라고.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한 해가 넘어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은 영 깜깜이고. 그럼 방구석에서 죽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아이고 얘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다가 대감이 널 완전히 잊으셨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실 일은 없을걸. 좀 찜찜한 구석 하나 빼고. 그래도 뭐 걸리는 거 하나는 있나 보네. 우리 대감마님이 연금을 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 근데 왜 그 전까지는 영 감감무소식이었냐 이거지. 그건 또 그렇네. 무슨 사정이 있으셨나 보지 뭐.
그나저나 난 네가 면천이 되고 그분의 소실이 됐단 소식을 듣고 한편으론 엄청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걱정이 되면서 분통했는지 몰라 얘. 왜? 안 그러니 그럼 아직까지 면천이니 부실이니 하는 얘긴 그냥 서찰에 써있는 얘기일 뿐이잖아. 그냥 말뿐인 언약이라고. 아니야. 우리 대감마님은 그렇게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고. 난 믿어. 그러면야 오죽 좋겠니? 거액을 주고 기적을 사서 면천이 되는 거야.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그렇지만 당상관의 첩실이 되려면 엄청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 그리고 첩실이 갖춰야 할 행동거지가 얼마나 많고 까다롭고 또 얼마나 혹독하다니. 참. 그래 뭐 너한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딨겠니?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셈이지 뭐. 아이고, 이 판에 농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네. 뭐? 아무튼 난 널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부럽다니? 난 언제 그럼직한 남정네가 붙으려나? 왜? 당장 습첩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진짜 얘는 못 살아.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야. 당장 우리 대감마님이 연금당에 계신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걱정 마. 일단 대감의 신병이 의정부까진 넘어가지 않았고 일단 사헌부 조치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 왜냐? 워낙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다 품성도 고드신 걸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감히 물증도 없이 어떻게 함부로 하옥을 시키겠냐 이거지. 근데 그렇다고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니까. 내가 잘 아는 해민서 의관의 백부님이 마침 사헌부 부제조로 계시는데 그 부제조 나리한테 탄원서나 호소문이라도 한 장 올라간다면 충분히 부가 있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말 그런 거 한 장으로도 풀려나실 수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의관 나리가 나한테 만일 상소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상소문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니, 그리고 순행오라버니랑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믿어봐. 언니는 해민서 의녀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궁궐내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누구니? 그 위세당당했던 향청자수 모가지를 날리는데도 1등 공신을 했던 몸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고 보니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또 오기로 했어? 진짜 오라버니! 내가 좀 조심 좀 하라니까. 순행오라버니 아니야? 아유 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부영아. 아니지, 이 평양집에선 초당마님이라고 부른다면서? 나도 이제 마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왜 그래요 오라버니? 그간 잘 지냈지? 그럼 대감마님을 모시고 이곳 한양으로 오자마자 따로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데 뭐.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용케 마련했네? 어디서 났어? 누가 써줬는데? 몰라, 그저 내가 아는 형님의 형님이 써준 건데 이걸 윗전에 올릴 수만 있으면 우리 대감님이 풀려나시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하셨어. 근데 이거 써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야 모르지. 어쨌거나 우리 순행오라버니는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문서들을 어쩜 이리도 잘 구해오는지 몰라. 원래 인덕 하나는 좋잖니. 자, 읽어봐. 이건 예사 글솜씨가 아닌데? 이거 써주신 분 제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안 될 걸? 아마 지금쯤엔 도성 밖에 계실 거야. 그 아침에 써주시고는 어디 급한 일 있다고 떠나셨거든. 아깝네. 이 정도 글솜씨를 가지신 분이라면.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거 먹마름새로 봐선 아침낮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여인이 그리워 길은 멀고 소식 없으니 마음은 그곳에 몸은 이곳에 있음이라. 비단수건 눈물로 흥건하나 가까이 모실 날 기약이 아득하네. 천리길에 대감 기다리기 어렵고 대감 기다리기 이토록 어려우니 군자의 박정함이 어찌 이리도 매정하오니까. 삼시마다 문 열어 내다보는 애처럼 천첩의 이 고심 대감은 아쉬우니까. 대감, 오늘은 웬일로 출타도 안 하시고 무슨 생각에 그리 잠겨 계시는지요? 오늘은 왠지 그 옛날 한양으로 떠난 나를 그리워하면서 자네가 썼다는 보탑시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던 중이었네. 부끄럽사옵니다, 대감. 그때나 지금이나 자네의 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애절하게 만들게는 변함이 없네. 그리고 어디 그뿐인가? 한 글자씩 두 글자씩 공든탑을 쌓아 올리듯이 자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놓은 글솜씨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이건 내 진심이야. 어머, 대감. 솔직히 그때 대감 마님께서 호판지기를 제수받고 호련히 평양으로 떠나셨을 때 한동안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었는데요. 허나 소첩을 위해 이같이 아름다운 녹천당을 지어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단 얘기 듣고 얼마나 감명을 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 왜 아니 그렇겠는가? 허나 나는 평소에도 내가 자네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언젠가는 자네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꼭 믿고 있었네. 알지요. 아담하다요. 하오나 대감,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어찌 그리 옛날 일에 마음을 두시는지 걱정입니다. 모르는 소리. 내 이제 나이가 올해로 백수의 이름이네. 우리 같은 노구들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임을 몰라서 하는 얘긴가. 아이고, 소첩, 어찌 대감의 심사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술 따르고 글 써주느니 그니가 누구더냐? 내 집안에 들어와 술벗 글벗 되었느니 담백히 술든 그 모습 어연보다도 예쁘고 시를 아는 그 재능 뛰어나니 어와둥둥 살고 지고. 운맥이 참으로 곱습니다, 대감. 네, 마음으로나마 자네한테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 답시로 한번 지어보았네. 대감, 어쩌다가 내 긴 명줄을 타고 태어나서 이리 살고 있지만은 내가 자네한테 항상 미안하고
걱정되는 일만 하고 있어서 그게 미안하고 답답했었네. 대감, 작년에 자네하고 나하고 천안으로 해방연을 다녀올 때 주상 전하 깨워서 외연은 희망 쓰지 말고 그저 자네하고 나하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것은 비록 호족은 어떻게 해주시지 못할 망정 해방연만큼은 자네가 부실이 아니라 당당한 정부인 자격으로 동행을 해도 좋다는 윤호의 말씀이셨던 게야. 허니 차제라도 자네는 그러한 자긍심을 결코 잃지 말게나. 예, 대감.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론 간해에서 정부인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럭저럭 자네하고 나하고 동고동락 해온 지도 언 15년이 다 되어가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이 허튼 말이 아니었어. 예, 대감. 소적과 대감마님의 연을 합치면 아마 20년도 훨씬 넘을 겁니다. 최근 담에서도 이르길 기녀가 늙음하게 남편에 따르면 한평생 분냄새가 사라지고 아무리 열려라도 머리가 센 뒤에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물거품이 된다 하였습죠. 옳거니. 소첩, 이를 거울 삼아 대감 모시길 게을리하지 않아 왔으니 이는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렴. 그러니 유수와 같은 세월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난 믿네. 근데 요즘에는 자꾸 세상 사는 것 모두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삼계 육도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풍긴 세상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모든 망상들도 이제 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 대감, 대감, 이젠 불가에서 쓰는 말씀까지 다 하시고 대감께서 나날이 쇠해지시는 것 같아 소첩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건하셔야지요. 아무렴. 어라 세상 만사 허망타 생각이 들고 자꾸만 고향 땅만 그리워지는 걸 어찌하겠는가. 대감, 봉조와로서 향리를 다녀오신 후부터 자꾸 눈에 밟혀 그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개념치 마세요. 알지. 알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아십니까? 알지. 자네의 나에 대한 연모주심이 얼마나 큰지 내 잘 알고도 남을 낀데 왜 임자의 마음을 모르겠나. 허나 심신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네. 제가 홀로 너를 남기고 가려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향후 혼자 살아가야 할 널 어째야 좋을꼬. 부영아, 부영아.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덕으로 나오셨나 칠성님 전에 명을 받고 최성님 전에 복을 받아 호이 호이 호아 아버님 전에 뼈를 받고 어머님 전에 살을 받소 호이 호이 호아 석 달 만에 피를 모아 6달 만에 육신이 생겨 너희 호이 호아 14만에 탄생을 하니 지긋하신 우리 부모 호이 호이 호아 나를 기르실 적 어떤 공덕을 들으셨소 호이 호이 호아 부모 공덕 물을 줍고 산천에 올라서서 보니 호이 호이 호아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서디 쓰신 건 양가 부모님이 잡수시고 내는 호이 호이 호아 호이 호이 호아 부모 스다에서 고이 자라 20천내 출가를 하야 자손을 낳아서 길러보니 부모恩공을 모를 손가 호이 호이 호아 만단 천량을 모아다 놓고 먹고 나가면 쓰고 나가요 못다 먹고 못다 쓰면 두 손 걸어 배우에 얹고 시름 없이 가는 인생 내 호이 호이 호아 논산 산천에 올라서서 내 정물을 바라보네
맑은 강물 곱게 빚어 거울처럼 단장하니 저 산은 족진 머리 저 불밭은 치마와도 같아라. 나래엔 수많은 새들이 몰려와 나래치고 꽃 덮인 물가에선 이름 모를 향기가 돈대. 소나무 창가로 황혼이 스며들고 오동잎 바람에 흔들리니 이슬이 더욱 반짝이누나. 어머 형님, 그건 또 무슨 시래요? 이곳 삼호정에서 저 한강변의 황혼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역시 형님 나오시네요. 아무리 봐도 형님은 역발상엔 귀재라니까. 아이, 그런 문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래? 대단하세요. 기재는 무슨, 기재는 우리 아웃님이지. 우리 금원아웃댁이 워낙 유명한 문인 집안이라서 그런지 내 보기엔 우리 아웃 아니지, 우리 사마자장 교수가 진짜 남다른 데가 있다고. 그게 무슨... 그 유명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도 부군이신 부윤 영감의 친척분이 된다면서? 그러니 이렇게 삼호정 자택까지 내놓고 사재를 다 털어서 문인들의 시당까지 만든 게 아니겠어. 그래서 답답한 문객들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 만인의 우상이신 우리 녹천당 마님께서 뭘 그런 걸 갖고 그러십니까? 그런 소리 마. 우리 삼호정 시당같이 전부 아녀자들로만 구성된 문인들의 모임은 이 나라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여태까지는 없었다고. 그러니 모두들 자부심을 가지라고. 형님, 진짜 듣고 싶었던 말씀이네요. 그나저나 경춘이 얜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아프대? 며칠째 못 나오고 있으니 그게 참 걱정이네. 걔 사실 내 친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아이라오. 평소에는 밝게만 보이지만 진짜 속내는 병 때문에 시들어가는 자신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라고. 글재주도 뛰어난 애가 그 속이 얼마나 쓰리겠노. 얼른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 실은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고. 어릴 적엔 너무 병약해서 감히 밖엔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 서책들만 들여다보곤 했잖아. 그 바람에 그땐 진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했었다고.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그러다가 하룬 아예 작심을 하고 남장까지 한 채 금강산으로 불쑥 유람을 떠났던 거 아니겠소? 그리고 돌아와서부턴 아예 딴 사람이 된 거지. 덕분에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주고. 뭔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지. 난 그분들 중에서도 해영윤선도 지평날이나 홍안주 군수 영감 그리고 운구 서유영 선생 같은 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던데. 그래요? 난 비록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시단에 맨 처음에 오셨던 시서화 3절의 신이 화원님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 그분도 계셨었지? 맞아. 아니 그나저나 경산이하고 죽서 이 친구들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경산 형님은 간밤에 친정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나 봅디다. 아침에 하인을 통해 전간을 보내왔는데 깜빡했네. 뭐 안 좋은 일은 아니겠지? 그래야겠죠. 그리고 박죽서 형님은 아시잖아요. 그 형님이야말로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처진데 어디 경황이나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야말로 정말 걱정이야. 골골해하면서도 늘 붓을 놓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니. 신분이 부산아리의 소실이니 병문안도 못 가겠고 참. 그러게나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엔 왜 이렇게 병약한 친구들이 많은 거지? 한때 기녀 출신들이었다고 무슨 마가 낀 것도 아닐 테고 참 희한하단 말이야. 그것도 팔자련이 해야지 뭐. 그러는 게 낫겠지. 아, 팔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응? 그게 무슨? 그렇지 않아? 우리 시단 주축들 5명이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 강화벌열 소실들 중에서도 일부러 기녀 출신들만 골라서 영입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시단이 숙부인이나 숙인들이 낄만한 자린 아니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영입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궁금해지네. 형님은 처음에 우리 시단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요? 나? 글쎄.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감마님이 자꾸 하시고 3년 심혈을 하는 셈치고 3년 동안 쭉 집에만 있었지. 근데 경산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가 멀게 와서 하도 조르는 통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겠어. 그러고 보니 그게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 근데 그건 왜? 아니 이렇게 모처럼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우리가 꼭 친자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같이 동기지정이 돈독한 사람들도 또 없을 거야. 어쨌거나 우리 아우가 쓴 이 호동설악기도 곧 있으면 마무리 지을 텐데 우리 사마자장 교수가 이제 진짜 바빠지시겠네. 형님도 참. 그야 그동안 형님이 첨삭도 많이 해주시고 극진히 도와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아니야. 아무튼 난 이제 슬슬 가봐야겠네. 아, 이거 한번 읽어봐. 내 지금 떠나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우리 아우한테 작별에 시 한 수 써주고 싶어서 써놓은 거야. 어? 떠나다니? 이렇게 갑자기 어딜 가려고요? 행여 우리 삼호정을 아예 떠난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고 나도 우리 아우처럼 문득 유람 한번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른 생각은 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진짜 뜬금없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형님이네요, 형님. 갑자기는 아니야. 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된 거지. 그리고 뭐든 갑자기해야 더 재밌는 게 아니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까까지 아무 언질도 없다가 이렇게 훌쩍 떠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서운하네요. 거기 보면 우리 아우 이름을 옛날 기녀 시절 때 이름 그대로 금행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야 더 정겨울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증별 금행이라. 형님! 우리에서 좀 쉬었다 가자꾸나. 예. 아이고. 그러시죠 그럼.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
옛날 같지 않고 왜 이리 험하고 으슥해졌는지 모르겠구나. 보려놓는 집을 한양에다 사놓지 왜 이런 데다 사놔가지고. 아니 제 고향이 아니냐. 의원 생활을 했던 옛날 집이 그리웠던 모양이지. 그나저나 나야 그렇다 쳐도 넌 하인들도 다 물리고 가마도 없이 혼자 몸으로 나섰으니 더 힘들겠구나. 아이고, 아픈 언니 보러 가서 무슨 유세 떨 일 있어요? 전 이게 더 편해요. 마음 쓰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근데요, 오라버니는 오라버니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본새도 그렇고 쓰는 어휘도 그렇고 생면부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 같다니까요. 그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오래비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초영이가 들으면 서운하다 하겠다. 아이고, 역시 변했다니까. 아니, 오라버니가 저희한테 언제 그런 고사를 인용하신 적이 있었냐고요? 어허,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냐. 그간 여간에선 잘 쓰지도 않던 경어를 따박따박 붙여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부용이 너예요, 너. 아이고, 저는 뭐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저야 뭐 당연한 거. 오라버니야말로 진짜 어떻게 되신 게 아니냐고요. 지금은 보련이가 아프다 해서 병문안을 가는 길이다. 아이 갈 길이 멀어요. 그런 얘기는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언제요? 아이, 저 궁금한 거 못 참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정이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당장 여기서 술판이라도 한번 벌릴까요? 참. 오라버니, 오냐, 누가 널 말리겠나. 좋다. 어찌 보면 이젠 때도 된 것 같으니 내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짚고 하마. 예, 그거예요. 그게 궁금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때 그때 보련이 부친께서 친히 날 거두어주셔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는 사실일 테고 예, 그야 뭐. 허나 그 속사정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때 유독 우리 집안만 멸하게 돼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죽고 어쩌다가 간신히 나 혼자만 목숨을 부지하게 돼서 평생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 숨어 살아야만 했다는 것. 아니,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요? 허니 어찌하겠노. 설사 그를 알아도 모른 척, 뭔가를 알게 돼도 모른 척, 그저 무조건 모자란 척, 바보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이고, 저거야. 아니, 그럼 그로 인한 수모도 엄청나셨을 텐데. 아니, 그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시던 오라버니가 어쩌다 이렇게 변하시게 됐냐 이겁니다, 요는. 그러니까 한 8년 전쯤 되나 보다. 금상이 등극하시자마자 옛 판결에 대해 재고 심의를 명하셨지. 결국 당시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고 이 전격적으로 사면에 나서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 것 아니겠냐? 아이고, 정말요. 정말 잘 됐네요, 오라버니. 늦었지만 감축드립니다. 아이 뭐 감축까지야 뭐. 그럼 네 그때 진작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아니 뭘? 아니, 왜 그때 우리 대감마님이 연금당에 계셨을 때 그때 오라버니가 가져오셨던 그 탄원서 그거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라 오라버니가 써준 거 맞지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너가 좋아하는 시문으로 여독을 달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느냐? 아이고, 저야 뭐 마다할 사람인가요? 이건 그동안 내게 유일하게 위로와 낙이 되었던 시문인데 들어보면 아마 너도 마음이 동할 게다. 목동은 가벼운 삿갓 차림으로 소먹이러 나가고 어부는 갈매기 따라 삿갓으로 물고기를 건져대네.
술 취하면 삿갓 벗어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어두고 흥겨우면 두각에 들고 올라 달 구경을 한다네.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가 거칠애이나 이 몸만은 하늘 가득 비바람이 치더라도 걱정 하나 없다네. 기가 막히네요. 아니, 운자며 문구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지는 게 이건 도대체 누가 쓴 글이랍니까? 혹 김립이라고 아는지 모르겠구나. 김립이라? 아, 그 삿갓을 쓰고 전국을 유량하면서 글을 쓰고 다닌다는 그분 아니에요? 아는구나. 바로 그 친구가 내게 지어준 글이니라. 생각해보니 저희 대감마님께서도 그분의 시 한 수를 읊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처럼 재치로 세상을 풍자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분을 본받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에요. 내 일전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도 운초에 대한 호명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간 너랑 시문이라도 한번 나눠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어머, 아이 그래요? 그래서요? 하지만 혹여 대감댁 마님이 떠돌이 시계 가고 시문이라도 나눴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괜히 마님 입장만 난처해질 게 뻔하다면서 자긴 그냥 소망으로만 남기겠다고 하더라. 예,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저 또한 앞으로 그분을 뵙기는 영영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여정을 떠나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이번 여정이 저의 마지막 여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오호, 생각이 그 무슨 실없는 소리. 해서 말인데요, 오라버니. 혹시나 차후에 제게 무슨 유고라도 생기... 유고라니. 글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도. 이 앞날이 창창한 놈이 그 무슨. 저는 죽어서도 대감 바로 곁에는 묻히지 못할 처지가 아닙니까? 혹여 차후에 제게 무슨 유고라도 생기게 되면 그땐 저희 대감마님이 묻혀 계신 천안 광도산에 어느 자락이든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정말 여한이 없겠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라버니. 글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도. 한창 나이 딴 여자가 그 무슨 망언인고. 마지막이란 말은 그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 날은 길고 산은 깊어 풀향내 짙어지니 봄이 가버린 길 묘연하여 찾기조차 힘들어라. 그대에게 묻노니 이내 몸은 무엇과도 같든가. 저녁 노을 하늘 끝 외로운 구름만이 아련하게 보이누나. 참. 사람의 인생사는 함치 앞도 모르는 법. 혹여 만일을 대비해서 얘기 드린 것뿐이니 그냥 그리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나저나 보련 언니는 무탈하겠지요?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도 보련이가 해민서에서는 최고로 높은 의료장까지 올랐기에 특별 요양 조치라도 받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을 치를 뻔했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보련 언니가 원했던 면천까지만 된 것도 어딘데요. 의녀장이 직접 역병 지구까지 들어가서 고운까지 세웠으니 천민 신분을 면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말이에요. 당연하다마다. 그건 그렇고 이참에 내게 토로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들어보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간에 내가 평생을 너희들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온 건 너가 제일 잘 알터. 그런 만큼 난 너가 쓴 거의 모든 글들을 그동안 아름아름 모아두고 있었느니라. 예? 오라버니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왜? 난 못할 것 같았더냐?
난 일찍부터 그를 깨치고 깨어 있었던 몸으로 그간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느니라. 아이고 오라버니 이제 보니 정말 무서운 분이셨네요. 좋아요. 그럼 그 글을 다 모아다가 뭘 하시려고요? 서책을 하나 만들 심산이다. 서책이요? 아이고 오라버니 그런 건 하지도 마세요. 서책이라니.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고요. 설사 서책으로 만든다 해도 한낱 아녀자의 글이라고 그냥 조롱거리밖에 안 될 걸. 그런 걸 뭘. 아니 물론 어렵겠지. 허나 내 언젠간 필히 글이 만들 것이야. 안 되면 다른 이의 손을 빌려서라도. 좋아요. 그럼 저 옛날 황진이 같은 분들이 쓴 글도 그저 몇 수만 구전으로 전해질 뿐. 그 많은 분들이 썼다는 글이 왜 다 종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연유를 정말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안다. 아니까 더더욱이 만들고 싶다는 것이야. 이 춘추관 사관들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따지고 보면 그 어떤 문장이나 글도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사료가 되는 법이거늘. 아니 어찌하여 너희 글을 사적으로 모아서 남기려는 게 우가 된다는 것이냐? 글쎄 엄한 짓 하지 마시라고요 오라버니. 아휴 진짜. 요즘 이 땅에서 운초라는 호명을 모르는 양반네들이나 관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아무리 천기 출신이라도 넌 그 명성을 부정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몸이야. 아이고 오라버니. 글에는 언제까지나 글쓴이의 혼이 담겨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허나 그 정념이 달라질 땐 그저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구나나 조선의 법도가 여인의 글에 대해서만 그 정념이 더욱 가혹할진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찌하긴 질문이 틀렸다. 이 혼이란 건 영혼영속의 무한한 것, 시공을 초월한 무의 정신세계가 왜 일개 법도나 정념에 따라서 제멋대로 가름되어야 하는지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예? 내 일전에 김양 대감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너의 글엔 나름 진솔한 혼이 담겨 있다고 하시더구나. 너희 글이 사람의 혼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마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너의 글에 당신의 혼이 스며들었던 것 같다고 말이다. 대감마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 알기론 그 같은 글이야말로 진정한 영속적인 혼이 담긴 글이거늘 거기에 어찌 나라의 법도나 제약이 억지로 끼어들어야 하는가 이 말이야. 아이고 오라버니. 잠시 문도아빌론의 허상을 잊고 있었나 보네요. 이제 보니 우리 오라버니가 제 진정한 스승님이셨네요.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어찌하다가 이제서야 진정한 선비로 황골탈태 되셨는지 그간의 세월이 참 야속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원래 술 한잔 해야 되는 건데. 하여 내 더더욱 너희 글을 서책으로 남기고자 하미니 이 다른 소리 말거라. 아이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구나. 이제 얼른 다시 가보자구나. 적어도 해 저물기 전엔 저 아래 역참까진 당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죠 그럼. 보련 언니가 어떤지 빨리 보고 싶네요. 그랬다. 이렇듯 운초 김부용의 삶은 비교적 평탄한 듯 보였으나 실제 그 속내만은 당시의 불합리한 신분제도와 자신의 이상향과의 괴리감에 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현재 다른 시기들의 작품은 불과 몇 편만 구전으로 남아있는 데 비해 그녀는 조순행의 언약대로 무려 300여 편의 작품이 오롯이 남아있으니 그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었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전대미문의 파격적인 러브스토리를 일궈내기도 했던 그녀는 이로부터 3년 후인 1861년 신유년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비록 소실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지압이 바로 곁에는 자리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소원대로 지압이가 잠들어 있는 천안 광덕산 자락에 묻혀 언제나 그래왔듯 지압이를 바라보며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는 연모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